칼로 무 자르듯이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하고 면박을 주더라고요. 지난 8월 13일에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 212화에서 이영자 씨가 영화 헌트 홍보차 출연한 이정재 씨와 정우성 씨에게 일명 면치기를 선보이는 과정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여러 언론 매체들이 앞다퉈가며 비난 쪽의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댓글 반응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한동안 예능 프로그램에서 면치기는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번에는 그렇게 날선 시선들을 보내는 걸까요? 당사자인 이영자 씨 당황스럽겠어요. 그렇게나 먹교수를 하면서 추앙하던 사람들이 냅다 돌을 던지니 말이에요. 대중의 마음이 얼마나 유변스러운지 이번에 처음 안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 펭수의 명언이 있습니다. 눈치 챙겨. 대중문화에 몸담은 사람은 무릇 눈치가 있어야 합니다. 눈치, 남의 마음을 상황으로 미루어 알아내는 것. 뭔가 비굴한 느낌이 들어서 혹시 싫으신가요? 달리 표현하자면 남의 기색을 살피는 것, 배려이기도 합니다. 남의 마음을 살펴서 도와주는 것이니까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이 있죠. 좋은 돈과 나쁜 돈이 동시에 존재할 때 양화는 점점 사라지고 악화만 남는다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엔 나라가 다 망한다고 합니다. 먹방이 딱 그 짝입니다. 예능을 보면 좋은 습관을 나쁜 습관이 몰아내잖아요. 올바른 식사 예절이 놀림감이 되고 있습니다. 트렌디하지 못하다 비아냥거려요. 예전에는 밥을 먹을 때 소리를 내면 눈총을 받았습니다. 예의를 모른다고. 가정교육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밥상머리 교육 운운하면서 면을 끊지 않고 빨아들이는 면치기가 방송에 나온 것이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처음 접한 게 백종원 씨의 면치기였어요. 백종원 씨가 한식대첩, 마이리틀 텔레비전, 집밥 백선생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때가 2014년부터 2015년 그 정도니까 그 즈음부터겠죠. 신기하긴 했지만 당시만 해도 그리 요란스러운 면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후 인터넷상의 먹방이 본격적으로 지상파로 스며들면서 너도 나도 질세라 면치기를 시전하더라고요. 아마 예능인들 집에서 면치기 연습 꽤 하지 않았을까요? 제일 한심한 건 우리나라는 국수를 이렇게 먹는 거라며 외국인에게 면치기를 가르치기도 했다는 거죠. 전참시 진행자며 패널 중에 누구 하나라도 눈치가 있어서 그날 중심을 잡고 아니 이정재 씨가 식사 예절에 맞게 잘 드시는 것이지 라고 짚어줬다면, 자중의 목소리가 나왔다면 뭐 이렇게까지 일이 일파만파 커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혹은 이영자 씨가 직접 나서서 나는 퍼포먼스이고 이정재 씨처럼 드시는 것이 맞다고 한마디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테고요. 아니면 제작진이 정신줄을 잘 잡고 편집을 했으면 무탈할 일이죠. 그런데 제작진이 무릎 면치기란 고막도 치는 법이라는 자막을 내보냈잖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대단한 게 뭔가 도를 넘는다 싶으면 반드시 자정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먹방에 대한 피로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시청자들이 속속 먹방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걸 제작진이며 출연자들 통 몰랐나요? 이건 뭐 단체로 눈치가 없는 겁니다. 대중문화에 몸담은 사람은 눈치가 있어야 하는 건 기본이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시대 정서를 그시그시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먹방 덕에 예능 중심에 섰던 배우 성훈 씨도 얼마 전 TVN 줄 서는 식당에서의 행보로 이번엔 논란의 중심 인물이 됐는데요. 따라서 이번 면치기 논란은 터질 게 터졌다고 봐야 합니다. 먹방 하나로 흔들리는 MBC 예능을 기사회생시켰던 전지적 참견 시점. 이 프로그램의 근간이 먹방이라고는 하나 흐름이 달라진 이때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요? 면치기 그거 하나로 대중이 갑자기 발끈한 건 아닙니다. 그 전주죠. 211화에 이영자 씨가 800만 유튜버라고 해요. 소영 씨 신혼집을 방문하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날 선보인 이영자 씨의 호박전이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영자 씨가 심혈을 기울여서 담근 오이 피클병을 실수로 그 소영 씨네 집 복도에서 깨트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오이 피클병이 대리석 그 복도 바닥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 유리 파편하며 그 식초 냄새는 어쩔 거예요. 그런데 이영자 씨는 오이 걱정만 하더라고요. 그
뒤처리는 누가 했을까요? 송 실장이 했겠죠. 아울러 그날의 결정적인 패착은 패널로 나온 조나단 씨를 향한 이영자 씨의 발언이었습니다. 조나단 씨가 이영자 씨가 만든 음식을 보고 저도 잘 먹는데 저도 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영자 씨가 단박에 칼로 무 자르듯이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하고 면박을 주더라고요. 20대 청년입니다. 신인이잖아요. 자기 딴에는 예능 욕심에 던진 말일 텐데 그걸 염치 없다고 받아치나요? 자막은 농담이라고 달렸습니다. 세상이 이렇게나 많이 달라졌는데 이영자 씨는 아직도 면박 주는 개그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이런 농담은 나이를 비롯해서 여러모로 위치가 같을 때, 그럴 때 하고 싶어도 그럴 때 하는 겁니다. 염치 없다는 그날의 면박이 예능 작법에서 나온 걸로 생각하시나요? 어차피 웃자고 보는 예능인데 뭘 그렇게 진지하게 보느냐고요? 반은 농담이고 반은 본심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뼈 있는 농담인 거죠.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2018년 5월 5일에 방송된 전지적 참견 시점 9화 세월호 뉴스 사진을 방송에 사용해서 파장이 일었던 그날이에요. 이영자 씨가 연예인 자선 바자회에서 물건 파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그날 제가 거기 가서 이영자 씨에게 화분을 샀습니다. 마침 저희 동네에서 그 바자회가 열려서 별 생각 없이 들른 거예요. 이영자 씨 매대 위에 화분을 구경하다가 화분을 손에 바리바리 들고 다른 물건을 구경하러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2층 한번 둘러보고 내려오면서 살게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영자 씨가 정색을 하더니만 그래야지, 안 그러면 예의가 없는 거죠 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예의가 왜 나오죠? 물건을 안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저는 2층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화분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 말이 뭐 고가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성정이 그렇구나. 말을 예쁘게 하는 법을 모르는구나. 인심을 잃기가 쉽겠다 했죠. 이영자 씨가 전참시 하나로 막 화제몰이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 잠깐 그 이영자 씨를 지켜보면서 제작진이 많은 걸 가려주고 있구나. 이 다듬느라고 고생이 많겠다 했었죠. 이영자 씨가 2007년에 MBC 일요일 밤에 경제와 놀자 코너에서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모델 이소라 씨가 명예훼손으로 이영자 씨에게 고소장을 날린다고 해도 누구 하나 토를 달기 어려운 사건이었죠. 다시금 이영자 씨의 입지가 크게 흔들렸는데요. 그 다음 해에요. 2008년에 최진실 씨가 유작이 된 MBC 드라마 내 생의 마지막 스캔들에 이영자 씨를 자신의 동네 친구로 출연시켰습니다. 마음 먹고 이영자 씨에게 힘을 실어준 거예요. 재기하라고. 당시 최진실 씨가 다시는 웃기겠다고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고 이영자 씨에게 영상 메시지로 당부하는 걸 본 기억이 납니다. 이제 최진실 씨처럼 브레이크를 걸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나요? 211화에는 조나단 씨에게 막말을 하고 212화에는 면치기 논란을 일으키고 213화에는 이정재 씨와 정우성 씨에게 우리 셋 다 결혼하지 말자고 막무가내로 몰아붙이고 눈치를 아는 누군가가 앞장서서 제어를 해야 될 시점이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영자 씨의 최측근이 홍진경 씨잖아요. 홍진경 씨도 눈치가 없어서 시대 정서를 바로 읽지 못해서 지난주에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최진실 씨의 딸 준희 양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공부하는 컨텐츠잖아요. 거기에 출연시켰는데요. 우리나라 대중이 절대 용납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학폭입니다. 제 아무리 호감인 인물이라 할지라도 이 학폭을 감쌌다가는 바로 그날 비호감의 나락으로 떨어질걸요. 전지적 참견 시점에 팽수를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치 챙겨 팽수의 일갈이 필요합니다.